시장이 어려우니까요. 계속 종목에서 답을 찾고 계시죠. 그래서 또 하나하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도와드리죠. 오늘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최현주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애플이 신제품을 좀 내놨는데요. 그 이후에도 주가 움직임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. 애플 부품주들 앞으로 이 아이폰 15 판매가 관건이 될 것이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연 애플의 주가와 애플의 부품주들 같이 반등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번에 신제품 공개 행사 어떻게 좀 보셨어요? 네, 일단 아이폰 15가 공개가 됐는데 겉에 이제 외관 디자인 폼팩트라고 하죠. 그거는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뭐 좀 가격 동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아이폰 15를 공개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물론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약세를 보인다. 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. 역시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중국발 우려가 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. 좀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이폰이 가격을 동결하면서 우리 국내 부품사들에게는 장단점이 동시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장점은 가격 동결로 인해서 판매가 좀 더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은 뭐 매출하고 이익이 같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. 다만 이제 가격 동결을 하면서 애플이 이제 국내 부품사들에게 공급 단가를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중국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이 점유율이 지금 한 20%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품사들에게는 한 매출에 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적으면 3%, 많으면 한 9%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중국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뭐 전면 금지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 반영이 거의 이제 좀 마무리 단계가 좀 더 빠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역시 뭐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가 성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뭐 LG이노텍, BH, 뭐 더고전자 등 좀 보셔야 되는데 LG이노텍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애플의 매출이 한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직격탄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데 주가에 지금 얼마 전에 가격이 9월 8일 날 저점이 23만 9천 원이에요. 그거는 깨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일단 5일선이 계속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. 5일선 하락이 어느 정도 좀 기울기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고 이제 BH도 마찬가지죠. BH도 LG이노텍 차트랑 거의 비슷한데 역시 뭐 바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역시 아이폰 판매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지켜보면서 주가를 뭐 매수를 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는 있습니다. 오늘도 애플이 빠졌는데 애플의 차트를 해외 차트를 한번 볼까요? 네. 잠시만요. 애플이 단기에 좀 많이 빠졌었죠. 그렇죠. 보시면은 그때 중국발 뉴스 나오고 나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. 애플이 어제는 한 1% 정도, 그러니까 맞아요. 간밤에 1% 정도 차트가 나오고 하락했습니다. 있는데 일단은 뭐 하단에 대해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별로 없어요.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주가도 바로 전저점 또 다시 뭐 위협을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느냐. 뭐 차트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121선도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고 일단은 뭐 하단에서의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빠지고 있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건 뭐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애플도 뭐
더 빠질 네.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이유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간 내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이 신제품 효과를 체크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관망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든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봤고요.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도 IT 섹터 내에서 가져왔습니다. 반도체인데요. 4분기부터 수급 정상화가 기대된다고요.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좀 시장이 돌아가고 있나요? 네, 일단은 지금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고 조정은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수요 부진을 감안을 하더라도 감산으로 이제 공급이 축소되는 국면이어가지고 4분기에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.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역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모바일 쪽에서 먼저 가격 인상한 것을 이제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는 디램 고정 가격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4분기서부터는 소폭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상승 좀 했다가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일단은 5일선에서 뭐 억지로 뭐 버티고 있다?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시장도 좀 봐야 되겠는데,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뭐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.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하이닉스도 어제 윗꼬리가 좀 달렸죠. 역시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. 바로 뚫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. 그러면은 역시 그냥 하단에서 매수, 상단에서 매도, 뭐 당분간은 좀 이런 패턴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전망은 좋아요. 뭐 반도체가 지금 뭐 재고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좋은 만큼 일단 조금 빠지면은 지수하고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빠지면은 한번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한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업황도 좋고요. 뭐 여러모로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투자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LG전자입니다. 네. 시장이 대형주가 힘을 쓰기 어려운 장인데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그런 시장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.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. 가전 부분의 수익성이 여전히 견조하고요. 그 다음에 전장 부분이 실적이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멀티플을 부여받아가지고 주가의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PBR로 한 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고환율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우호적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.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네. 하단에서 좀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추세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,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2만 원, 손절가는 89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를 얼마 주실지가 궁금했는데 12만 원 설정됐습니다. 이 종목이 어제 5%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바닥 흐름을 탈피하려는 움직임 나타냈었죠.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10만 4,500원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. 목표 주가 12만 원, 손절 라인은 89,000원 설정됐습니다.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.